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4강째인가요? 네. 그래서 스케치 구속 조건. 제가 동영상을 좀 잘라요. 왜냐면은 이제 긴 거 엄청 오래 보시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긴 거 오래 보시면 지루하니까 좀 잘라서 작업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저번 강의 제가 한번 다시 제 동영상을 보니까는 그날 알려드린다 그랬더라고요. 스케치를 하는데 동영상 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는 게 한 20분 단위로 좀 쪼개서 할 거라, 왜냐면 지루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스케치 구속, 예, 구속에 대해서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스케치 구속을 하는데, 어디 한번 또 보시면은, 자, 전에 했던 게 그대로 있어요. 예, 잘라서 한다는 거 그대로, 예, 보여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구속 조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새 파트 들어가고, 이제 스케치를 진입을 하시는데, 이제 평면을 하나 잡아 볼게요. 평면을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스케치 진입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평면이 보이는 상태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스케치 진입하셔도 됩니다. 또는 평면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케치 해주셔도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2016부터 나온 브레드 크럼 기능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이런 표시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진입 방법은 항상 여러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 두 개를 이용해서 먼저 구속 조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뭐든지 그릴 때 지금 이 보이시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잠깐 숨길게요. 스케치 다시 평면을 숨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스케치 원점을 잡아서 작업을 해야지만 나중에 이제 완전정의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점을 사용하지 않고는 스케치가 정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 정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고정이라는 그 고정이라는 구속 조건을 사용하시면 완전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어셈블리 할 때. 그래서 항상 어셈블리도 생각하셔서 파트를 만드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앞으로 가면서 얘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선 하나를 잡았을 때는 이제 수평, 이제 수직 이런 간단한 아이콘들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두 개 잡으니까 또 초과정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구속 조건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선 두 개를 잡아서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수평 수직은 이제 동일하게 두 선의 수평을 주겠다, 수직을 주겠다고. 동일선상은 무엇이냐? 동일선상 하면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요것도 나중에 쓰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각하게 되면 지금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직각으로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평행, 직각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우셔도 돼요. 딜리트. 그래서 두 선이 평행하다. 그 대신에 이제 간격은 치수가 부여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구속 조건이 있고요. 이제 지금 수평이나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평행이면 무조건 회전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속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평행을 지우고 또 동등하면은 같은 길입니다. 요거는 원에서도 해당이 돼요.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뭐 딴 게 같다는 게 아니라 길이가 같다는 거고요. 뭐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 구속 조건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선 그린 겸해서 점이랑 이렇게 컨트롤 누르시고 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중간점으로 해갖고 될 수가 있고. 잠시만요. 지금 이게 구속 조건이 안 걸려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 선에 중앙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콘이 확대를 해도 안 커지는데, 여기 지금 보인 게 중간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다시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점과 섬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해서 뭐 일치라는 고정을 주면 이제 선은 중간점이 아니라 뭐 이게 이제 이 선에 일치하면 어디든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선에 일치해 있다는 거죠, 점이. 그래서 이렇게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뭐 고정은 항상 나옵니다. 고정은 뭐 항상 나오니까. 그래서 뭐 점이랑 선을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 잡으시고 원도 이렇게 해서 원 두 개를 또 그려볼게요. 원 두 개 그려보고 두 개 잡아서 뭐 동일원이면 이제 똑같은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죠. 예, 똑같은 자리로 가죠. 그래서 이 원이랑 동일원이다. 그래서 자리도 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하면 이렇게 해서 탄젠트가 되고요. 탄젠트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동심이면 뭐냐면 동심이 되는 겁니다. 크기는 같지 않고 그냥 동심이에요. 그냥 중심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동등하면은 아까 전에 선처럼 이제 원 크기는 동등이라는 거죠. 두 개가 똑같은 크기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16에 못 봤던 기능인데 17부터 새로 생긴 기능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곡선이라고 해서 요것도 그 호 길이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동일하게 원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거를 바꿔서 선으로 표현하고 요걸 이렇게 잡고 요거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선에 지금 이 원,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원의 길이가 같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원호의 길이가 지금 57.48 나온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속 조건 간단하죠? 예, 구속 조건 별거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항상 뭐 정의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든지 스케치를 하셔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각형을 한번 예를 들어서 스케치를 보여드리면 이제 형상 구속이 들어갔죠. 예, 수평 그리고 수직 그리고 여기서 수평 수직입니다. 그 대신에 이거 형상 구속을 지우면 이렇게 해서 두 선은 가만히 있는데 이 두 선은 가만히 있는데 그 구속 조건이 없는 선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자유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다시 구속을 줄게요. 구속을 주면 이렇게 해서 수평.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제 치수 구속을 맞아주면 50 주면 이제 이 점도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죠. 이제 폭은 정해졌지만 이 높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높이는 정해졌지만 이 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폭으로 자유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구속 조건이 있고요. 이제 한번 간단하게 얘기 드렸으니까 그럼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데 요거를 한번 스케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스케치를 하시는데 자, 요거를 스케치를 하시는데 그냥 어차피 치수는 뭐 저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도면은 뭐 따로 띄워놓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래서 잠깐 닫고요.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스케치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원점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상을 먼저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는 빠져나와야 되니까 ESC나 더블 클릭 누르셔서 빠져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원을 그리셔도 되고 원을 그리시고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크로 이으셔도 됩니다.
지금 17부터는 이 내부 영역이 닫히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표현이 돼요. 16에는 색상이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이 표현되니까 닫힌 영역에 대해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탄젠트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부여를 해 볼게요. S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45 그리고 여기는 60 여기 각도가 60 그리고 여기 각도가 59 네, 59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스케치 상태라면은 여기도 주는데 여기는 26R이네요. 26.25 네, 26.25 주시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 정의가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제가 치수를 일부러 부여를 안 해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라는 의미예요. 지금 어디가 구석이 빠졌는지 이렇게 해서 구석을 조금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자 어디 보자. 지금 선이 잘못 클릭됐는데 잠깐 요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요거랑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이제 각도를 저는 여기 뭐 이렇게 부할게요. 140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정의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벌써 스케치 하나가 끝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도면 하나를 더 보시면 이제 예, 요런 뭐 이거 몬스터 중에 제가 게임을 조금 잠깐 해서 요거 그 몬스터 중에 괴물룬이라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그 뭐 캐릭터 닮지 않았나. 뭐 햇소리이긴 한데 그냥 웃으시라고. 그래서 요런 스케치를 하나 또 해볼 건데요. 요거는 또 지오메트리, 원 지오메트리를 사용해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 딱 잡아주시고 평면은 뭐 이렇게 해서 스케치 누르시면 어느 평면을 선택하냐고 물어봐요. 참 친절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요번에는 컨트롤 8 눌러서 단축키 있으니까 그것도 숙지를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치수를 미리 이렇게 70파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막 그리세요. 어디 보자. 또 여기 보면은 이제부터 타원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려보고 그러면서 치수를 또 끝에서 끝 타원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점이 있는데 점의 치수를 주셔야 돼요. 점의 치수를 주시면 예, 그 치수를 좀 완전 정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는 20 네. 지금 조금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치수를 주다 보면 형상이 아리까리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애매모호해지면은 이제 여기 구속 조건을 좀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끌어당겨서 키우고 뭐 여기 일단 큰 원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그럼 30 그리고 여기는 20 여기 20인데 지금 치수가 중복됐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이거 지워주시고 다시 여기 20 그리고 어디 보자. 또 제가 부가 안 한 치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제가 부가를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걸 여기는 뭐 한 10, 네 이렇게 해서 주면은 예 간단하게 예, 스케치 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뭐 요렇게 요런 부분들은 요거랑 이제 타원들은 이런 원들이랑 탄젠트를 다 주시면 이렇게 해서 완전 정의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5번 가면은 이 렉탱글, 예, 렉탱글 사용해서 이제 원 탄젠트 하는 거. 그래 요렇게 해서 보이시는데 어디 보자. 요게 R25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요걸 요렇게 해서 또 요거는 탑으로 잡혔네요. 그러면 탑으로 한번 해볼게요. 탑으로 하고 이건 오각형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 그냥 일단은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아무렇게나 그리고 요거를 수평을 주십시오. 수평을 주고 요거를 25니까 50 주고 뭐 나누기 2 하셔도 되고 아니네요. 파이니까 50을 주셔야 되겠네요. 50을 주셔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25 주고 뭐 곱하기 2 하면 50이죠. 이렇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반경으로 표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반경으로 표시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얼쭉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치수 중에 치수 표시 옵션에 반경으로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5R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어차피 25R이라고 했으니까 보조선을 활용하죠. 요거랑 컨트롤 누르셔서 이렇게 하셔갖고 동일원. 예, 그러면 구속 조건이 또 잡혔죠. 그런 다음에 또 여기다가도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이제 뭐 탄젠트로 주셔도 되고요. 이제 탄젠트가 자동적으로 걸리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컨트롤 누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안에다가 이제 깊숙이 넣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보세요. 당황스럽네요. 전화가 와가지고 매너 모드를 잠깐 해놔야 되겠는데 매너 모드를 하고 네,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러면 동영상 자를 수도 없는데 그냥 웃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다른 원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이랑 그 원의 점이랑 여기 원점이랑 잡고 수직을 주시면 이 점끼리 수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선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수를 나머지를 부여하면 여기를 보면은 요게 20이랍니다. 20 주시고 요거는 안에 거는 이제 10R이네요. 그러면은 이게 R로 표현되는 거는 이제 원이 잘라져 있으면 R로 표현이 되고 원이 잘라져 있지 않으면 지름으로 표시됩니다. 직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5R. 이건 추가네요. 네. 그러면 5R인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정의가 안 됐어요. 잠깐만요. 어디 보자. 이렇게 정의가 안 된 이유는 이렇게 해서 만져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정의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랑 이 선이랑 탄젠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완전 정의를 주시면 예, 스케치 3개가 지금 간단한 스케치였지만 예, 그래서 스케치 도면 3개를 다 그리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일단 창을 또 보기로 할 때 뭐 어디 볼까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은데 어디 볼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렸던 것들 자 스케치 편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3개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3개를 한꺼번에 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예, 모니터 큰 거 쓰시는 분들은 참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수직 보기도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오늘 간단하게 스케치를 3개 해봤습니다. 뭐 기능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니까요. 뭐 유동적으로 좀 사용하시는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강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또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배운 거
5강에서 한번 요거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패턴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지금 화면이 안 띄워졌네요. 화면을 한번 다시 띄우고, 네, 그래서, 5강에서는 요걸 한번 배우고, 이제 패턴을 배우고, 이제 또 스케치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요소,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니까요. 그냥 부담감 가지 않으시고, 천천히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